전북대학교 김성찬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드와 픽셀 그리고 현실이 교차하는 최전선, 바로 디지털 휴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게임 속 캐릭터와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면 단순한 조종 대상이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영화 속 CG 캐릭터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우리가 웃고 울며 함께 호흡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디지털 휴머는 단순한 그래픽 기술이 아닙니다. AI와 물리 기반 기술이 결합하면서 이제는 실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히 기술 설명이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휴머는 더 이상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들어와 있습니다. 핵심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형. 디지털 휴머는 실제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사실적인 얼굴과 표정을 가집니다. 둘째, 행동. 걸음걸이, 손짓, 감정 표현까지 인간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셋째, 상호작용.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며 감정에 반응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챗봇이 아니라 대화와 공감을 시도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갖습니다. 실존 인물을 복제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가상 캐릭터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미 현실 속에서 활약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온라인 매장에서 우리 옷을 대신 입어보는 가상 모델, 은행 창구에서 상담해주는 AI 직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디지털 휴먼의 예입니다. 즉, 디지털 휴먼은 기술 데모를 넘어 이미 새로운 동료이자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놀라운 디지털 휴먼은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영화와 게임 산업의 끝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0년대 영화 영 셜록 홈즈 속 유리기사, 디 어비스의 물기둥 얼굴은 스크린 속에서도 현실처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터미네이터 2, 반지의 제왕, 골룸 같은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골룸은 모션 캡처 기술로 배우의 연기를 그대로 옮겨 단순한 CG 괴물이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는 퍼포먼스 캡처의 시대입니다. 아바타,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작품은 배우의 표정 근육 하나하나, 심지어 눈가의 떨림까지 담아내어 캐릭터의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디지털 휴머는 단순히 시각 효과를 넘어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도구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스크린을 넘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에게는 아직 커다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불쾌한 골짜기라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화면 속 인물이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는데도 뭔가 불편하고 기묘한 감정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얼굴과 몸짓에 아주 예민합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어긋나 있거나 웃고 있는데 입가 근육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곧바로 이건 진짜가 아니야 라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오히려 덜 사실적인 만화 캐릭터보다 더 큰 거부감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집요하게 이 골짜기를 메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피부 및 혈관의 붉은 기운, 머리카락 한 올이 빛을 반사하는 방식, 심지어 눈동자에 비치는 미세한 하이라이트까지 정밀하게 재현합니다. 또 음성과 입술 움직임을 100분의 1초 단위로 맞추고 감정 상태에 따라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스크린 속 인물을 사람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인간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디지털 휴먼이 단순한 흉내를 넘어 진짜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디지털 휴먼의 세계를 여는 세 가지 열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설계도 블루프린트입니다. 건축가가 도면을 통해 집을 짓듯 우리는 인간을 데이터로 설계합니다. 3차원 메쉬, 파라미터 모델, 애니메이션 시스템 같은 기술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몸과 움직임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창세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상성형 AI를 통해 백발의 현명한 마법사 같은 간단한 문장만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쇠는 융합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단순히 스크린 속 가상의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피지컬 AI와 만나면서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바로 그 교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한 기술 여행이 아닙니다. 디지털 휴먼이란 주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디지털 휴먼 제작은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수개월 동안 매달려야 캐릭터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모델링을 하고 뼈대를 심고 옷의 움직임까지 일일이 수작업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었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수천억 제작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AI가 이 파이프라인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반 생성 모델은 버튼 몇 번만 클릭해도 사실적인 얼굴과 체형을 만들어냅니다. 리깅도 자동화되고 애니메이션은 목소리나 텍스트만 주어도 자동으로 제스처가 합성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작 기간은 몇 달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되고 비용은 따라서 수십 배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접근성의 민주화입니다. 이제는 거대한 스튜디오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개인 개발자나 학생도 디지털 휴먼 제작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휴먼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손에 쥘 수 있는 창작 도구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컨텐츠와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SMPL 모델입니다. 이름은 조금 딱딱하지만 원리는 아주 우아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3D 스캔해서 인간의 복잡한 몸을 단 두 가지 숫자 묶음으로 요약해버린 것이죠. 첫 번째는 쉐입 파라미터 베타입니다. 키가 크고 작거나 근육질이거나 마른 체형 같은 개인의 고유한 체형을 약 10개의 숫자로 표현합니다. 둘째는 포즈 파라미터 세타입니다. 걷기, 뛰기, 팔을 드는 등 모든 동작을 24개 관절의 회전값으로 기록합니다. 결국 인체는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바디는 SMPL이라는 세타와 베타의 함수, 즉 숫자 몇 개만 바꾸면 키가 2m인 농구선수가 될 수도 있고 춤추는 무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수학적 모델 덕분에 AI는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창조하는 데 필요한 공용 언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SMPL은 디지털 휴먼의 알파벳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즈는 고정해두고 쉐입 파라미터 베타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로 어떤 캐릭터는 날씬해지고 또 다른 캐릭터는 근육질로 변합니다. 키가 크거나 작아지기도 하죠. 자, 반대로 쉐입은 고정하고 포즈 파라미터 세타만 바꿔보면 같은 사람이 걷고 뛰고 춤추는 동작을 자유롭게 수행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숫자 벡터 몇 개를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SMPL을 기반으로 옷 시뮬레이션, 행동 분석, 피트니스 앱, 심지어 메타버스 캐릭터 제작까지 응용하고 있습니다. 즉 SMPL은 단순한 연구 모델을 넘어 AI와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기본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무수한 인간 형태와 동작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SMPL처럼 일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운동화, 컵처럼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3차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에 등장한 기술이 NeRF, Neural Radiance Field입니다. 원리는 놀랍도록 직관적입니다. 카메라로 어떤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찍습니다. 사진 몇십 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AI가 이 사진들을 보고 이 사물은 3차원 공간에서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스스로 학습해 완전한 3차원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아이가 여러 장의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너프가 나왔을 때는 몇 시간씩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인스턴트 너프는 이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냅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상을 빙 눌러 찍기만 하면 곧바로 3차 모델이 생성되죠. 이제는 누구나 복잡한 장비나 수백만 원짜리 스캐너가 없어도 현실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능력을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혁명적인 전환점입니다. 방금 소개한 너프, 그 원리는 딥러닝과 전통적인 컴퓨터 그래픽스의 결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카메라가 한 장의 사진을 찍으려 할 때 픽셀 하나를 정하기 위해 가상의 공간에 빛의 광선, 즉 레이를 쏘아 올립니다. 이 광선은 통과하면서 여러 점들을 스치죠. 너프는 바로 이 점들 각각에서 이 위치는 어떤 색깔이고 얼마나 불투명한가를 AI 신경망으로 예측하게 합니다. 다음은 수학의 몫입니다. 광선을 따라 얻은 모든 색과 밀도 정보를 모아 합성하면 최종적으로 픽셀 하나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픽셀이 모여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처음에는 AI가 공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실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마치 실제 사진과 반복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면 AI는 점차 공간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빛의 퍼즐을 맞추듯 현실을 3차원으로 복원하는 거죠. 디지털 휴먼에게 외형만큼 중요한 건 움직임의 생동감입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면 금세 가짜임을 눈치채겠죠. 전통적으로는 퍼포먼스 캡처가 그 해답이었습니다. 배우의 몸짓, 표정, 목소리까지 한 번에 기록해 캐릭터 이식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는 얼굴이 500개가 넘는 포인터를 추적해 배우의 감정을 세밀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단순히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인격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배우를 촬영할 수도 없고 비용도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은 AI 기반 애니메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음성 데이터만 주면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오디오 기반 합성, 텍스트만 입력하면 대화에 맞춰 손짓과 제스처를 생성하는 텍스트 투 제스처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즉 이제는 무대의 배우가 없어도 디지털 휴먼에게 감정을 불어넣고 움직임을 선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컨텐츠 제작의 속도와 자유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직접 다룰 수 있어야만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언리얼 엔진의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도구 덕분입니다. 웹브라우저만큼만 게임에서 캐릭터를 만들듯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영화 수준의 디지털 휴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 피부톤, 머리카락까지 슬라이더로 조정하면서 단 몇 분 만에 내가 원하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 휴먼이 단순히 예쁜 모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뼈대가 세팅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곧바로 게임이나 영상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제작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만 만들 수 있었던 디지털 휴먼을 이제는 대학생, 인디 개발자, 심지어 취미로 영상 만드는 사람도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은 주로 현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 인물을 스캔하고 실제 환경을 디지털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더 이상 현실에 있는 대상을 복제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캐릭터를 말 그대로 창조합니다. 예를 들어 백발의 현명한 마법사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몇 분 뒤에는 그 모습이 살아 숨쉬는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창작 방식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몇 달 동안 매달려 했던 캐릭터 제작을 이제는 상상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속 수만 명의 NPC를 각각 다른 외모와 성격으로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즉 생성형 AI는 단순히 캐릭터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상상의 한계를 없애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깨끗한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이즈를 점점 더해갑니다. 결국 완전히 지지직거리는 무작 이미지가 되겠죠. 이제 AI는 이 과정을 거꾸로 연습합니다. 즉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보고 이 안에 원래 어떤 모습이 숨어 있었을까를 계속 맞추는 거죠. 수많은 반복 끝에 AI는 무작위한 노이즈에서조차 새로운 이미지를 조금씩 드러내며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3차원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차원 가우시안 스플래시나 텍스처 데이터를 노이즈에서 점차 복원하면 완전히 새로운 3차원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디퓨전 모델은 단순히 이미지를 복원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이 원리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투 3D입니다. 단순히 노란 우산을 든 아이라고 입력하면 AI가 3차원 모델과 텍스처를 직접 생성합니다. 상상 속의 존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싱글 이미지 투 3D입니다. 한 장의 사진만 있으면 AI가 보이지 않는 뒷모습까지 추론해서 완벽한 3차원 아바타를 복원합니다. 옷의 주름, 가방의 질감 등 복잡한 디테일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러빌리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바타가 단순히 고정된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흐름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누구나 상상만으로 자신만의 디지털 휴먼을 창조하고 자유롭게 제어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휴먼은 외형과 움직임을 넘어서 지능과 행동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자들이 만든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즉 생성 에이전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뇌로 사용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경험을 기록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성찰하며 미래 행동을 계획합니다. 실험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파티를 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를 주었더니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소문을 퍼뜨리고 초대장을 보내고 심지어는 서로 데이트를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연구자는 일일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단순히 가상 캐릭터가 아니라 마치 작은 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디지털 휴먼이 이제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자율적인 사회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카락과 옷이 바람에 흩날리는 자연스러운 동력학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 사람이 의자에 앉거나 컵을 잡는 정교한 사람과 사물의 상호동작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2명 이상의 디지털 휴먼이 서로 눈을 맞추고 악수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재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도전은 장기적인 일관성입니다. 지금의 기술은 몇 초 동안은 사실적이지만 몇 분 동안 이어지는 스토리와 감정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는 아직 서툽니다. 이런 난제들은 단순한 그래픽스 문제가 아니라 물리 시뮬레이션, 인지과학, 심리학까지 맞닿아 있는 복합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분야는 젊은 연구자와 창작자들에게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이 미지의 과제를 풀어낼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휴먼은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저는 크게 2가지 세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상세계입니다. 게임, 영화, 메타버스 같은 스크린 속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휴먼은 우리의 분신이 되고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릴 미켈라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 세계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볼거리가 아니라 피지컬 AI와 융합된 핵심 도구가 됩니다. 로봇이 인간과 협업하거나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습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즉 디지털 휴먼은 이제 스크린 속의 배우에서 출발해서 현실을 바꾸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가상세계 속에서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새로운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들은 콘텐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존재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더 이상 단순히 프로그램된 NPC가 아닙니다. 디지털 휴먼은 플레이어의 행동에 반응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몰입형 동반자가 됩니다. 영화 속에서도 관객이 캐릭터와 함께 웃고 울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소셜미디어로 넘어가면 디지털 휴먼은 이미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는 현실의 스타처럼 브랜드와 협업하고 수백만 팔로워에게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진짜처럼 소통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상 피팅 모델은 온라인 쇼핑을 혁신하고 24시간 응대하는 디지털 은행원은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AI 튜터는 학생 한 명의 필요에 맞춘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덕분에 이런 모든 컨텐츠는 훨씬 빠르고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휴먼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임 The Last of Us입니다. 이 게임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퍼포먼스 캡처 기술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단순히 동작으로만 옮긴 것이 아니라 눈가의 떨림, 표정의 변화, 심지어 목소리에 담긴 떨림까지 포착했습니다. 500개 이상의 얼굴 포인트를 추적해서 얻은 데이터 덕분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단순한 조종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고 그들의 눈물을 함께 느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 단순히 게임 속 인물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 인간 그 자체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술은 단순히 그래픽을 예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은 스토리텔링의 깊이를 확장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현실 세계로 돌려봅시다. 여기서 디지털 휴먼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피지컬 AI 학습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피지컬 AI란 물리세계에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AI를 말합니다. 로봇,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죠. 이들이 인간과 안전하게 협업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사람을 상대로 무한히 실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험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로봇의 훈련 파트너로 삼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로봇은 인간과 협업하는 법을 배웁니다. 충돌을 피하는 방법, 도구를 전달하는 타이밍, 인간의 제스처를 이해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로봇이 디지털 휴먼을 통해 배우는 것들입니다. 즉,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스크린 속 배우가 아니라 현실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이 사람을 복제한다면 디지털 트윈은 세상을 복제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공장, 도시, 로봇 같은 물리적 자산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실에서는 실험하기 어려운 수많은 시도를 디지털 트윈 안에서는 안전하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은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기계는 언제 고장이 날 것인가를 예측해 미리 유지 보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심지어 공장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라인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현실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지멘스와 CJ 대한통운입니다. 지멘스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실제 로봇을 설치하기 전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 결과 충돌을 막고 로봇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죠. 또 공장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 물류 로봇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병목 현상을 사전에 해결했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무려 10%나 끌어올렸습니다. CJ 대한통운은 물류 창고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재현했습니다. 실제 라인을 멈추지 않고도 새로운 물류 경로를 실험했고 에너지 소비량까지 사전에 계산해 절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디지털 트윈이 단순히 멋진 가상 공간이 아니라 돈을 절약하고 안전을 높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질적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미래의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행동 예측의 불가능성입니다.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몸을 돌리거나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로봇이 이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디지털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로봇이 이를 보고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봇은 가상의 인간을 통해 실제 인간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더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협업은 인간과 로봇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복제된 아바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진짜 가치는 예측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카메라와 웨어러블 센서가 각 작업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그러면 가상 공간 속 디지털 휴먼이 즉시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여기서 AI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움직임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 초 뒤에 작업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손을 뻗을 것이다,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같은 미래의 정보 시나리오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 정보를 로봇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미리 경로를 바꾸거나 필요한 도구를 앞서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충돌을 피할 뿐 아니라 사람을 더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디지털 트윈은 인간을 단순히 복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도를 읽고 예측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의 힘은 개인을 넘어 집단으로 확장됩니다. 제조업에서는 가상 공장에 여러 디지털 작업차를 배치해 봅니다. 그러면 인간공학적으로 불편한 동작이 어디서 생기는지, 안전사고 위험이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다치기 전에 가상인간이 먼저 위험을 알려주는 셈이죠. 건축과 도시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 수천 명의 디지털 보행자를 넣어 비상대피 시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물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은 더 극적입니다. 실제 도시를 디지털 트윈으로 복제한 뒤 수많은 가상 보행자와 차량을 만들어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킵니다. 수백만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달리며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다면, 차가 신호를 무시한다면 같은 돌발 상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제물이 아니라 집단의 행동을 예측하고 사회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복잡한 기계를 수리해야 하는데 옆에 전문가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설명을 들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AR 원격 지원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작업자가 AR 글래스를 착용하면 멀리 떨어진 전문가가 그의 시야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바로 저 부분이에요 라고 말하며 허공에 화살표를 그리면 그 표시가 작업자의 눈앞에 떠오릅니다. 심지어 3차원 부품도를 띄워 조립 순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동 비용 없이 전 세계 어디서나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사람이 아니라 AI 전문가 아바타가 눈앞에 나타나 수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 휴먼과 AI를 결합하면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기술은 결국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현실에서 모은 데이터, 즉 사람의 움직임, 환경 변화, 사물의 동작이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시 현실에 반영돼서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은 그 인간을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즉 디지털 휴먼은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관문이자 촉매제입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세상은 더 지능적이고 더 안전하며 더 효율적인 곳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피드백 루프가 바로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그래픽스,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지식이 모여 만들어지는 융합 학문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게임 속에서 사람의 감정을 울린 디지털 캐릭터, 스마트 팩토리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차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가상의 보행자들. 이 모든 것 뒤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로 무엇을 만들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더 사실적인 아바타를 만드는 것에 그칠 수도 있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창조하거나 더 안전한 도시를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지털 휴먼을 만들고 어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코드와 픽셀 그리고 현실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존재 디지털 휴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산업을 혁신하며 나아가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끌어 갈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디지털 휴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고 앞으로 더 깊숙이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에 영감을 조금이나마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